퇴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해가 쨍쨍한 곳은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진짜 덥습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들 야외에서 커피 마시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보시면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봉주, 네, 몽작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은 프랑스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프랑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제 방 온도가 33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바타 덕분에 지금 방송하는 거지, 아바타 없었으면 저는 방송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우 속옷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프랑스 오시면 안 된다. 첫 번째, 한국이 너무 좋으신 분들, 한국의 빠른 서비스, 한국의 맛집, 친구들도 너무 좋고 이런 분들 당연히 프랑스에 오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다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좋으시면 한국에서 그냥 있으시는 게 좋아요. 네, 두 번째, 현실성이 없는 긍정으로 가득 찬 분들. 이건 약간 현실에 관련된 건데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뭐 사람들도 친절하고 따따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 뒤통수를 세게 맞으신다던가 와가지고 개똥 한번 밟으시면 이런 것들이 확 깨지면서 굉장히 좀 현타가 느껴지시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범죄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완전 멘붕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긍정적인 기대가 큰 분.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된다든지, 뭐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사기를 맞는다든지, 약속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은 막 원망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네, 현실감이 적으면 그런 경험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어가지고 현실감이 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생 꽤나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감이 떨어지시는 분. 프랑스 사회는 우리가 살던 사회가 아니고 한국 사회만큼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언어 문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정보가 충분히 없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감, 눈치 이런 게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 더 유리하고, 직감이 떨어져서 별 생각 없이 선택을 하셨다가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감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직감이 떨어지는 분은 반대로 고생한다. 이런 의미로 네 번째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율적으로 뭔가 시도하는 게 힘드신 분들. 이게 좀 누가 시키고 그런 거에만 익숙하고 자기가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뭐가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호불호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은 되게 행동의 동기를 좀 잃으실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내가 어떤 역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야, 너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뭐 학교에 가면 숙제도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막 알려주는데 프랑스는 그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대학 가면은 뭐 숙제는 뭐 이런 거 풀어보면 좋고 그러나 뭐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하란 건지 하지 말란 건지 하란 얘기예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성이 없으면 점점 뒤로 처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다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힘드신 분들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여섯 번째, 몸이 약해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자주 찾으시는 분들. 의료 접근성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예약 없이 전공의 3명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능하죠. 안과 한번 찾아갔다가 내과 한번 찾아갔다가 뭐 정형외과 한번 찾아가면 그렇게 하루에 3코스만 돌면 이미 전문의 3명을 보는 건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요즘에 의료 대란으로 전문의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전문의를 하셔서 개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돈만 조금 쓰면은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좀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찾아가서 한의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웬만한 거 다 골라내고 찾아내고 고쳐내죠. 근데 프랑스는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주치의한테 가야 되고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또 잡아야 되고 약속 잡으면 그때부터 3개월, 중간에 또 한번 날짜 변경하면 또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잡기가 힘들고, 심지어 재수가 없으면은 아예 막 한 반년 동안 없다든지, 이미 유명한 전문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받지 않는, 새로운 환자들을 받지 않는 그런 전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들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몸이 예민해가지고 뭐 하면 아프고 또 변화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많고 한국에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아마 좀 힘듭니다. 그거 본인이 다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힘들기 때문에
네, 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7번째, 계획이 어긋나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프랑스에서는 약속이 깨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리스크들이 저의 책임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학 면접을 잡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어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면접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면 한 며칠 전에 기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자고 면접을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SNCF라는 그 국영 철도 회사가 맨날 파업에 맨날 그 스케줄이 밀리고 열차 지연은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회사가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굴러가고 남의 잘못 그리고 남의 게으름이 결국에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도 없고 또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급하게 끝에 후다다닥 뭔가를 막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까 전같이 열차를 뽑아놨는데 이 시간이 변경된다든지 뭐 이런 불확실성들이 한국 사회가, 저는 사회적으로는 좀 더 이제 많은 경우에 불확실하다고 느끼지만 개인 간의 약속이나 이렇게 뭔가 기업과 개인 간의 약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약속에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약속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가 잘못되고 이런 경우 너무 많고, 개인 간에 약속해가지고 아침에 카풀 하자고 했는데 뭐 카풀 연락 안 받고 갑자기 그 친구 그냥 잠자가지고 그냥 카풀이 다 연락이 깨져서 같이 일하러 가는 게 다 취소되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탓하면 나중에 카풀할 자리가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탓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레리꼬 정신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세파그하브라고 하는데 안 중요해, 괜찮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뭔가 중요한 사건을 해서 큰 손해를 봐도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일상화돼 있고요. 한국은 사소한 실수를 해도 야 그걸 왜 그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면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 뭐 불어로 하자면 뚜떼그하브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그거 안 중요해, 이런 언어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오시면 사소한 거에 좀 집착하는 걸 많이 버릴 수 있어서 좋기는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애들이 많고, 그런 애들이 그거 안 중요해,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막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괜찮으면 그 일 시킨 사람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야지,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 건 좀 웃긴데, 한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매달려서 오히려 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프랑스에 이런 분들이 오면 힘들다 하는 것을 8년 넘게 산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정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어떤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